자, 이제 과세 표준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개념은 같습니다. 별거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대상인데 과표를 어떻게 구해요? 일단 만약 여러분이 15억짜리 주택을 갖고 계시다. 당연히 종부세가 나오겠죠? 얼마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얼마나 빼줘야 돼요? 6억은 빼줘야죠. 왜 그런지 아시죠? 6억까지 안 내니까 똑같이 6억을 빼주겠죠. 그럼 빼주면 9억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원래 있는 과표가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뭘 곱해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 이 말이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 공정시장가액비로는요. 재산세하고 종부세만 나옵니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도 토건주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있었죠. 종부세도 보유세이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비율이 좀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80%였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개정해서 계속 올라가도록 85, 90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올해 95%를 냈어요. 작년에 90% 냈고. 그럼 내년에 얼마예요? 내년에는 100%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은 현재는 100%인데 내년에 저걸 또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공시가격을 전년 올해 걸 내년에 같이 적용한다. 그리고 세부담상을 낮춰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이 공정시장가액비를 낮추겠다 이겁니다. 그 세금이 줄어드는 방법 그거죠? 얘가 100%인데 90% 그럼 10% 줄면 9억에 10%면 그게 그만큼 세금이 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요게 내년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100%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다 보시면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될지 내년 가봐야 아는 거죠. 어차피 시험은,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 10월 29일에 시험을 보잖아요? 시행이 10월 29일 되면 그것도 시험범위 들어가요. 개정이 늦게 되더라도. 근데 1월 달에 개정이 됐는데 시행을 내후년부터 한다. 그럼 걔는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항상 시험은 시험 당일날 그날까지 시행되는 것만 시험범위 들어가는 거지. 10월 29일 시험이잖아요. 근데 개정했어. 11월 1일부터 시행한대 라고 공고 나면 걔는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년 한참 남았으니까 일단 우리는 그냥 요렇게 빼가지고 요걸 곱한다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셋 다 똑같습니다. 다 그 금액 기준. 그럼 얘는 얼마를 빼주겠어요? 주택은 6억을 빼주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얼마 빼요? 종합이니까 5억을 빼줄 테고 얘는 80억을 빼주겠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의 논리가. 그죠? 그리고 셋 다 뒤에다가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이 원래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래대로는 100%니까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주택 단독 명의죠. 얘는요, 주택을 하나, 아까 제가 11억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원래는 6억을 빼주잖아요. 근데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는 5억을 원래 기본 공제해줍니다. 기본 5억을 해주고, 거기다 6억을 해주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원래 6억은 똑같죠. 근데 단독 명의자는 얘를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공제를. 이게 근데 원래 3억이었거든요. 원래 3억이었는데, 올해 11월 달에 이렇게 개정이 됐죠. 그래서 9억으로, 근데 5억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러니까 9억 초과했다가 얘가 올라간 거죠. 11억 초과로. 그래서 아까 1주택 단독 명의자는 11억이 초과되면 된다가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게 올해 개정돼서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 그러니까 누구만 돼요? 단독. 그럼 부부 공동 명의는 안 해줍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 그냥 6억만 빼줘요. 그죠? 그럼 왜 그러냐면 얘가 이 부부 공동 명의는요, 그 자체로 12억까지 세금을 안 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12억이라고 해요, 공시 가격이. 근데 가불이 부부인데 부부 공동 명의예요. 그럼 종부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12억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지. 왜요? 12억은 얘네 둘이 합한 금액이잖아. 그죠? 공동 명의니까. 그럼 부부 합산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해야 되니까 지분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분이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6억 이렇게 되는 거지. 따로 계산하잖아. 그러면 둘 다 세금 안 내죠. 그러면 얘는 이 자체로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는 거야? 12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단독만 혜택을 주고 공동명의는 이 자체로 여기까지 가니까 혜택을 일절 안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1주택 단독명의자는요, 이것도 그렇지만 얘는 금방 나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니까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예요. 종부세가 1,000만 원 나왔어? 근데 내가 80% 최대 받으면 800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공동명의자는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 거야. 왜?
집이 이제 부부 공동명인데 이분들이 보유기간도 길어지고 나이도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이 불리해진 거지. 집은 어쨌든 둘 다 하나잖아요. 어쨌든 1주택이잖아. 그죠? 그래서 올해부터 개정된 올해 뭐라 그랬어요? 부부 공동명의자도 뭐라? 단독 명의자로 신청을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너도 단독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신고를 언제 신청을? 여태까지 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 이게 언급이 됐어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아니에요. 신청을 해야 돼요. 안 하면 그냥 부부 공동명의로 가는 거고 신청하시면 단독으로 가주는 거지. 이게 이제 올해 개정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말했죠. 종부세는 다 12월 1일하고 15일 그리고 9월 16일 30일밖에 없다고. 미리 신청하는 건 다 이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 이때 신청했으면 올해 단독으로 갔겠죠. 근데 이 단독으로 가는 게 무조건 단독으로 하는 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만약 여러분이 12억인데 단독으로 갔어요. 그죠? 단독으로 가면 단독 명의는 얼마야? 11억이 초과되면 종부세 내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일단 1억 초과됐죠? 그럼 그 초과되는 1억은 종부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럼 왜 단독으로 가겠어요? 그 세액공제 때문에 가는 거야. 그 세액공제가 해주잖아, 단독으로 가면. 근데 그 세액공제 금액이 크면 그걸로 가는 게 나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따져봐야죠. 내가 이 초과되는 부분에 종부세를 내는 금액하고 1주택으로 가서 혜택을 봤을 때 어느 게 유리한지를 봐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단독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안 되죠. 일단 나이가 만 60이 넘으셔야 되고요.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만 60에 5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 단독으로 가는 게 유리한 거지. 그나마 그게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공동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 혜택이 없거든요. 그 혜택이 만 60부터 해주고 보유도 5년 이상부터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단독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원래는 이제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단독보다는. 왜냐면 양도세 계산할 때도 공동명의라면 어떻게 돼요? 지분대로 나누죠. 다 소득세는 다 지분대로 나눠요. 각각. 그럼 뭐가 줄어요? 과세표준 금액, 기준 금액이 줄어들잖아. 1억인데 단독일 때와 5천 나눠지면 얘가 다 누진세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일이 낮아져 버려. 그럼 훨씬 세금이 덜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소득은 분산시키기 좋긴 해요. 남편이 직장 다니는데 본인 소득이 있어요. 와이프는 집에서 가정주부를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상가를 사서 임대사업을 한다. 그럼 임대사업자를 누구 앞으로 내는 게 좋아요? 와이프 앞으로 내는 게 좋은 거야. 왜? 남편 앞으로 내버리면 본인 소득이 되죠. 그럼 자기 직장 받은 월급에다가 뭐도 포함돼? 그 임대소득 포함이 되죠. 사업소득으로. 그럼 전체 금액이 커지죠. 그러면 세금이 왕창 나오게 돼. 누진돼서. 그러니까 분산을 시켜버리면 부인 거 따로 계산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공동명의가 유리한 거예요. 단독보다는. 그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선생님 그러면 현재 내가 단독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부인하고 와이프하고 공동으로 하면 유리한가요?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처음에 살 때 공동으로 사면 괜찮은데 중간에 공동으로 가는 건 좀 위험해요. 왜? 자, 12억짜리 해봐요. 12억. 전체 12억 단독이야. 근데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간다 쳐봐요. 그러면 5대5로 가면 6억으로 줄잖아요. 이거 좋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왜? 자, 와이프한테 와이프 생일이야. 내가 당신 생일 기념으로 내가 부부 이게 단독인데 공동명의를 해줄게. 만약 이렇게 다 쳐봐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6억이 와이프로 가죠. 6억이. 그럼 뭐 한 거예요? 증여한 거예요. 그 증여를 한 거예요. 그럼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근데 다행히 부부지간은 얼마까지 증여세를 안 내요? 6억. 10년 합산. 그럼 증여세는 안 내지. 근데 뭘 내야 될까요?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부인 공동명의니까. 그럼 얘가 4% 정도 되거든요. 증여가 3.5%니까 뭐 부가세 포함 4%. 6억에 4%면 2,4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럼 와이프 생일날 기분 한번 맞춰주려고 공동명의 했다가 2,400만 원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죠. 세금 부담입니다. 저 같으면 그럴 거 이런 거 안 하고 뭐해? 이 돈 반절 들여가지고 백을 사줘. 이거는 해줄 때만 고마워 그래요. 그럼 끝이야. 근데 그 핸드백은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주잖아. 그 핸드백 없어질 때까지 대우받아요. 특히 와이프가 그걸 들고 동창회나 모임 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남편은 그날 반찬 막 이렇게 주는 거야. 왜? 또 가서 막 들고 가서 얼마나 뻔냈겠어요. 가서 들고 와서 뭐라 그래요? 들고 와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자는 다 알거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만지지 마. 먼지 타. 지문 묻어 그러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너 사는데 그랬더니 막 그럼 남편 욕하죠. 우리 신랑이 제정신이 아니야. 왜? 내가 이번 생일인데 세상 이걸 선물로 샀다. 미쳤지. 이게 1,000만 원, 1,200만 원이란다. 1,200만 원. 근데 이걸 생일 선물 사오는 게 제정신이냐? 이러는 거지. 얼마라고 얘기해 주는 거? 1,200만 원짜리 얘기하는 거 지금.
그 남편 욕하죠. 속으로는 막, 그래 둘이 얼마나 기분 좋아. 그게 올해가 약발이. 그러는 거 해야지. 쓸데없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1,000만 원짜리 백이 여러분. 그 1,000만 원짜리 백은 백이 아니요. 여기다 들고, 여기 학원에 들고 왔다 쳐봐. 그러면 백 옆에 놓고 걔만 쳐다봐. 먼지 묻을까봐. 그죠? 비 와봐. 어떻게? 막, 이 비 맞을까봐.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명품인지 짜간지는 비 오는 날 보면 알아. 비 오는데 걔가 명품백인데 비 오니까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씌워. 가짜인 거야, 이건. 머리가 더 소중하다는 얘기잖아. 근데 명품이면 비 맞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가 문제지. 이렇게 하지. 딱 보면 알아, 금방. 그게 우리가 다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럴 때 평상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비가 오더라도 짜가 들어도 절대로 머리에 쓰지 않는다. 이거 훈련을 시켜야 돼. 그죠?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지. 이게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한번 하지만 목욕탕에서 불 나면은 아가씨들하고 아줌마들이 목욕하다 뛰어쳐나오면 딱 보면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안다고. 아줌마들은 뛰어나올 때 뭐야? 머리 수건 떨어질까 봐. 머리 수건 잡고 나온다잖아. 머리 수건 막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머리 수건이 입을까 봐 이거 붙잡고 나온다잖아.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명의는 처음 할 때, 살 때 사면 그때는 뭐만 내요? 취득세만 내잖아. 근데 취득세는 어차피 공동명의는 단독이든 물건에 대해 부과하니까 금액은 똑같아지죠. 중간에 가는 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잘못한 와이프한테 공동명의 가면 뭐 또 뭐 보험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죠.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왜 그럼 1주택으로 가느냐 단독으로?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1주택 단독 명의자만 혜택을 줍니다. 연령별 공제라는 게 있고 보유. 이건 나이대가 일정 연세 넘으면 해주고 얘는 보유 기간에 따라. 자, 나이는 우리 세법은 모든 나이가 몇 살부터 해준다? 만 60부터 해준다 그랬죠? 만 60부터 해줍니다. 그래서 60 이렇게 돼 있어요. 3단계로. 이거는 경제적 나이라고 했죠. 우리가 만 60이 넘으시면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 혜택을 그때 주는 거지. 육체적으로 뭐 60이다. 요새 60은 뭐 청년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 받고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받아요?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뭣도 받아요? 보유기간별 공제도 받아요.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3단계로. 그럼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동시에 다 해당될 수도 있죠.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둘 다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논리적으로 최대 얼마까지 된다는 거야? 50에 40이니까 90%죠. 근데 참 세부 웃긴 게 90 안 해주고 80%만 해줍니다. 80%만. 이게 올해 개정상이거든요.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개정상. 원래 작년에 얘가 10, 20, 30이었어요. 그럼 얘가 30이고 얘가 50이니까 최대 얼마 했어요? 80%. 그럼 작년에는 중복되면 얼마까지 공제해 줬을 것 같아요? 70% 해줬어. 70%. 원래 80인데 80을 다 안에 10% 까는 거 그것도 그나마 또 그걸 깎고 그러더니 올해 얘가 40 올랐어요. 그럼 90이잖아요. 여전히 10% 감해서 얼마? 80%만 해줘.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올해 개정이 됐고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맞는 지문으로. 그죠? 이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그죠? 근데 누가만 된다고요? 이게 시험에 이제 문제가 뭐겠어요, 여러분? 여기 꽂혀버리면 나중에 또 어디서 틀리는 거야?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이렇게 나와요. 아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땡, 틀렸거든. 왜? 토지는 안 되거든요. 누구만 돼? 1세대 1주택자만 돼요. 근데 시험 문제를 뭐라고 해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만 60 이상이면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얼마를 받아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맞았다 이런다니까. 다 똑같아요, 패턴이.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1세대 1주택 단독이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자가 신청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따져봐야지. 아까 1억 되는 거 세금을 막 100만 원 낸다. 이 혜택을 보면 내가 200만 원 혜택을 볼 수 있다. 뭐 그런 경우에 가는 거지. 이게 안 되면 권리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율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따로 막 줄줄줄 외울 건 없고요. 세율은. 그죠? 요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사실 개정된 거거든요, 얘가 세율이. 올해 개정됐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원래 얘가, 이게 지금 0.6에서 3%잖아요? 얘는 1.2에서 6%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세율이요. 원래 작년까지 최대가 3.2%가 제일 높았었거든요? 지금 6%죠, 6%. 최대치가. 그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종부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율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세부담 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율을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죠? 자, 세부담 상한도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다 있죠? 재산세하고 종부세에 있다 있죠? 얘도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은 150인데 여기 300%가 있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3배까지 내게 되고요. 일반 지역도, 그러니까 전국에 뭐가 됐든 집이 무조건 3주택부터는 100분의 300이 세부담 상한입니다. 3배까지 내라는 얘기죠. 아까 재산세는 기본 100분의 150의 주택은 130%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300%, 3배. 기본이 150의 3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원래 100분의 200이었거든요. 작년에. 조정 2주택은. 근데 이게 개정해가지고 올해 300%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올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중에 누구를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종부세 내년에. 1주택자. 왜냐면 일반 지역의 2주택까지는 이걸로 가잖아요. 그죠? 근데 1주택자는 이걸 100분의 120으로 해주겠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50이잖아. 근데 1.2배까지만 세금 부과하겠다. 그럼 어쨌든 혜택을 보는 거죠. 그만큼. 그죠? 그걸 하겠다는 뜻입니다.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를 조정하고 그다음에 공시가격을 올해 걸 적용한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종부세가 확 줄어들 수 있죠. 그걸 지금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도 세부담 상한이 기본은 100분의 150인데 조정하고 조정의 2주택하고 일반적 3주택 이상은 3배로 간다. 뭐 그냥 이거 지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죠? 나눠지는 건 다 똑같죠. 보세요. 일반 지역의 2주택이야. 여기도 일반 지역 2주택이야죠. 근데 조정의 2주택하고 일반적의 3주택, 조정의 2주택하고 일반 3주택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세율도 얘네 둘이 똑같고 세부담 상한도 얘네 둘이 똑같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런 식으로 볼 건데 지금 이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세율.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 방법을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자, 잘 보세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보통 징수예요.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납기가 언제냐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미 낸 거죠. 이번 달에 15일까지 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고지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선택상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신고를 하겠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죠. 날짜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와도 15일까지 내셔야 되고 신고 납부를 선택하시더라도 15일까지는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종부세가 문제가 나올 때 부가징수 나오면 얘는 거의 나온다고 해요. 이쪽에서는. 자, 왜 그러냐면, 자, 원칙은 이러는데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종부세가 나왔어요. 얼마가? 1,000만 원 나왔어. 종부세가. 이번에 고지서가. 근데 여러분은 800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대충 한 800 정도 나오겠지. 근데 갑자기 얼마 나왔어요? 1,000만 원.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선택을 하는 거지. 뭐라고요? 아, 요즘에 계속 종부세가 많이 나온다더니 세율도 올라가고, 많이 나오나 보다 하고 그냥 1,000을 내면 끝이야. 근데 아무리 가슴에 수준을 얻고 생각해도 뭐가 맞는 것 같아? 800이 맞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800으로 뭐 할 수 있어?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800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문제가 있죠. 자, 이미 고지서가 나왔잖아요. 1,000만 원. 여러분 이게 신고를 언제 하겠어요? 고지서 나오기 전에 나왔는데 그 고지서 미리 나오잖아. 그죠? 왜? 미리 받아보잖아요. 그럼 미리 받아보고 그 금액을 보고 판단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미 고지서는 12월 1일 전에 나와 있잖아. 그럼 이거 보고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선택을. 근데 아무리 봐도 800 같다. 그럼 얘는 800으로 신고해요? 그럼 문제가 이미 고지서가 나온 것도 있고 여러분이 신고하는 금액도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일단 인정해 줍니다. 어떤 걸 인정해 준다?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800을 인정해 줘요. 그래서 얘는 없는 걸 일단 쳐줘. 신고할 당시는. 이게 뭔 얘기예요? 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걸 일단 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근데 시험에 뭐라고 나올게요? 총론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납세자가 신고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는 보는 조세로 옳은 걸 고르시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800으로 신청했죠? 자, 그럼 국세청에서 800으로 받아줍니까? 무조건? 아니죠. 지금 세무서는 800이 아니라 얼마?
1000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800으로 주장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구 말이 맞는지 키재기를 해봐야죠. 그죠? 했더니 800이 맞아. 그럼 800으로 가요? 근데 원래 1000이 맞으면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신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한 거지. 원래 1000이 맞는데 800으로 신고한 거죠. 그럼 적게 신고한 거지. 그럼 얘는 추가되고 거기도 뭐 떠내야 돼요? 가산세. 200 덜 신고한 거죠? 그럼 그 200에 200 더 내고 그리고 뭐 해야 돼? 거기다 가산세까지 내셔야 됩니다. 10%.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무신고는 나올 수가 없죠. 왜? 신고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고지서 나온 대로 손을 내겠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특이하잖아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진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내용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납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12월 1일부터 15일. 선택하면 모두 가능하다.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이거 나중에 16일부터 30일 이렇게 되면 또 얼떨결에 맞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대부분 조세가 언제 내요? 16일부터 31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얼떨결에 맞았다 그러면 안 돼요. 다 그렇게 되는 얘만 특이하잖아. 12월 달이라 그래요. 12월 달. 여러분 만약에 16일부터 31일 그래봐요. 납기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코로나 되기 전에 만약 이 정도 되면 우리 뭐 하고 있어 이쯤에. 이거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이거 있죠. 막 음주가 모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세금을 내겠어요. 그죠? 거기다가 31일이면요. 납부 기한 끝나면 해가 바뀌어요. 그럼 조세, 그럼 과세 기간이 바뀌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2월 1일부터 15일로 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납세지는 국세니까 사람 중심이니까 어떤 애겠어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데, 자, 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게 틀린 거냐? 맞는 질문이에요? 왜? 소득세법에 거주자, 비거주자가 나오고 거주자는 주소지관할 세무서 없으면 거소지 그게 거기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종부세는 국세니까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혹시나 이렇게 나왔는데 야 종부세인데 왜 소득세법을 따라가? 넌 틀렸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분납은 아까 했죠? 예, 똑같아요. 250만 원 초과되면 분납이 됩니다. 근데 재산세하고 똑같은데 뭐만 달라? 기간만 6개월이에요. 요거만 6개월이에요. 걔는 2개월인데 얘는 6개월 이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납금액 똑같잖아요. 이하일 때, 초과일 때. 얘가 250이니까 재산세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가세는 뭐부터요? 우리 부가세는 두 개밖에 없다 했죠? 뭐뭐 있다 했죠? 농특세하고 예, 지방교육세입니다. 이 두 개가 있어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두 개가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주셨죠? 엊그제, 지난주에, 이번 주구나. 이번 주에 수강생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이게 부가세가 이 두 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또 있대. 뭔데? 그랬더니, 교육세가, 이런 게 있어요. 교육세가. 얘도 부가세래. 맞아요. 얘도 부가세 맞아요. 근데 왜, 선생님, 저기 막, 제가 말했잖아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우리가 배운 조세 중에 부가세는 두 개밖에 안 배워. 뭐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 지방교육세가 붙는 애만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배우잖아. 그것만 배우잖아. 그죠? 거기에 부가세는 뭐만 붙어? 이 두 개만 붙어요. 그게 안 나와. 근데 이걸 왜 해?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어디서 또 동영상 들은 거죠? 동영상 들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거기서 이제 그분들 내가 볼 때 강의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부가세가 있는데 설명할 때 국세는 농어촌, 내가 볼 때 이거 같아요. 조세통로 파트에 가면 목적세라는 걸 배우거든요. 목적세. 그러면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세 개가 뭐야? 목적세예요. 근데 그 중에 설명해서 뭐라 그래? 근데 이 중에 또 농어촌 특별세와 뭐는 교육세는 뭐다? 부가세입니다. 그렇게 설명했을 거란 말이야. 왜? 얘도 목적세거든요. 그럼 얘 설명할 때 뭐래? 얘는 지방세, 목적세이면서 또 뭐예요? 부가세입니다. 이 설명을 한 거야. 내가 볼 때는 뻔하지. 근데 그걸 듣고 오셔가지고 막 이것도 근데 뭐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잖아. 강의는 하나만 들으라는 게 100번 얘기를 해. 하나만 들어. 제가 말했죠. 제가 그분이 선생님 제가 얘기했죠. 그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그걸 들으시는데 제 강의 듣지 말라고요. 내가 그 얘기했잖아. 왜? 두 개 들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두 개 들으면 떨어지는 척경이요. 그거 마시면 돼. 제가 계속 얘기하죠. 들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도움이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하나만 들으라니까. 하나만.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막 쭉 듣다가 한 5개월, 6개월 들었어. 그죠? 그 다음에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걸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 걸 쭉 이어서 듣는 거 괜찮은데 제 강의 들으면서 동시에 누구 걸 들어. 그러면 안 돼요. 2개 들으면 여러분 힘들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설명하는 방법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좋다니까. 그거는 거의 떨어지는 지름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뭐 항상 얘기해. 제 강의 들으라고 안 해요. 왜? 서로 안 맞을 수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합격하려고 온 거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가능하면 안 배우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부가세는 2개밖에 없다. 근데 얘는 국세니까 뭐가 붙어요? 국세가 붙겠죠. 뭐 농어촌 특별세 20% 이렇게 붙습니다. 종부세 내용 별로 없어요. 근데 올해 또 3문제나 나와서 내년에는 뭐 끼카에 한 문제 나오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거 나오겠지. 기본적인 그죠? 사실 이거 말고도 내용이 좀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근데 걔네들은 내용이 어려워서 여기다 실어놓지는 않았죠. 근데 1월 달에는 다 할 거예요. 강의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죠? 선택사항이다. 그리고 뭐예요? 신고납부를 선택하게 되면 그 과세권자의 결정 이미 고지서 나온 건 뭘로 본다? 없었던 거로 본다. 그랬고요. 그 다음 뭐예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는 부과되지 않지만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강의는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남은 시간에 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있죠. 종부세 이거 배운 거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정리해서. 교재는 일단 보시면서 보세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20페이지? 있죠? 20페이지. 취득세. 자, 근데 뭐 가능하면 그냥 이건 큰 의미 없이 그냥 보시면 돼요. 설명을 그냥 한번 쭉 훑어보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그죠? 자. 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요. 그죠?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이때 부동산 등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과세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요거를 샀을 때 세금을 내는 데서 대상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뭐 하면 취득을 하면 세금을 냅니다. 이때 취득은 이제 나누는 거죠. 크게 이제 뭐 사실상의 취득과 의제, 간주 취득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취득은 승계 취득과 그다음에 뭐 원시 취득 이런 걸로 나눠요.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그죠? 승계는 타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취득하는데 얘가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승계 그러고 공짜로 사면 무상승계 그럽니다. 그래서 유상은 대가를 주고 뭐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 그래서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이런 게 있고요. 무상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상속과 증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 증여로 취득을 하더라도 취득세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원시는 최초 취득입니다. 토지를 받아 메꿔 매립간척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신축과 재축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를 제조조리 건조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간주 취득. 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얘가 한 뭐 양다리 되는 거 세 다리 막 네 다리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모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일단 뭐는 꼭 기억하셔야 돼. 제목 4개. 그죠?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건축물을 뭐 하거나 개수하거나 이런 게 있죠?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뭐예요? 종류를 변경해서 뭐가 돼요? 가액이 증가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간주취득의 특징은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 취득은 아닌데 이래서 이만큼 금액이 증가되면 요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주 취득은 과세 표준이 뭡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증가한 가액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4가지가 간주 취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목 4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공부할 때. 왜냐면 얘가 나중에 특례세율 중과산세 여기 다 연관돼 있고요. 이 지목 변경은 또 중과산세 할 때 나오고 과표할 때도 엄청 잘 나오고요. 과점주주는 뭐 단독으로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는. 그죠? 과점주주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했었죠. 뭐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뭐 최초는 전체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점주주가 50% 초과를 말한다 정도만 일단 알면 되죠. 세부적인 내용 또 보시면 되니까.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취득하면 얘가 세금을 내죠. 누구요? 사실상 취득자 그럽니다. 얘는 뭐예요?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뭘 하면 말 그대로 실제로 취득하면 그죠. 그때는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랬죠. 기타 내용이 나오죠. 뭐 주체구조부 취득자나 무조건 주체구조부 취득자, 뭐 상속받으면 뭐 상속인이 내고 주택 조합이 뭐 조합원용으로 해서 조합원 거니까 그럼 조합원이 내고 이런 거 배웠었죠. 그리고 나머지 뭐 시설 대업자, 수입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배우자 직계진 미소. 요거는 뭐다? 얘는 무조건 뭐다? 증여. 항상 이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식구끼리는 증여인데 추정. 입증하면 뭘로 볼 수 있다? 유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예요. 부담부 증여죠. 우리가 부담부 증여는 우리 엄청 했었죠. 부담부 증여. 얘는 그냥 뜻이 뭐예요? 증여를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뭔가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하게 되면 이런 뜻이죠. 이거는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단어만 봤을 때 그냥 해석하면 돼요. 이게 증여잖아요. 증여인데 공짜로 주는데 이 중에 뭔가를 부담하는 조건을 주게 되면 그 금액 중에서 이만큼은 돈 받고 파는 걸로 뭘로? 양도한 걸로 이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담부증의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만약에 5억짜리를 증여하는데 채무가 2억 원인데 이거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채무액 얼마? 2억 원은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나머지 얼마만 3억만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2억 원은 양도고 3억은 뭘로 봐요? 증여로 보니까 취득한 애도 얘는 뭐예요? 유상 돈 주고 취득한 거로 보고 나머지 주는 애 공짜니까 얘는 뭘로 본다? 공짜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냥 개념상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부담부 증여. 뭐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기다가 뭘 곱해요? 여기서 이제 해서 과표 세금 계산하죠. 그러면 여기다가 뭐예요? 과세 표준 구하고 여기다가 세율 이렇게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거죠. 자, 과표는 취득세는 신고 납부니까 뭐가 원칙이다?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이 뭐 있다 했죠? 시가 표준액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인정을 해주는데 아무 때나 인정되는 건 아니고 얘는 반드시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된다? 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간다. 그죠? 그런데 뭐가 있다 했죠?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는 게 있다. 얘는 뭐다? 얘는 얘랑 관계없이 항상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6개가 있는데 국수, 공판장, 검증 이렇게 나뉘죠. 그럼 이 6개 해당이 되면 얘랑 관계없이 이 금액으로 간 거고 이 6개 해당이 안 되면 무조건 누구랑 비교해라? 얘랑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국수공판장 검증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또 어디서 나와요? 취득시기 할 때 나오죠. 취득시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상승계 취득은 실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나눠지는데 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건 뭐다? 객관적 취득, 국수, 공판장. 이 5개는 실제 잔금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어디서 중요하다 했어요? 재산세 할 때 우리 재산세 납세 의무자 할 때 실제 소유자 판단할 때 취득세 취득식이 따라간다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세금 낸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을 뭘 가지고 따진다 했어? 요 취득세 취득식을 가지고 따지니까 개인끼리 할 때는 뭘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6월 1일이냐 2일이냐 2일이냐 그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상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상은 상속증여인데 취득시기가 계약일이 원칙인데 상속은 돌아가신 날 그러죠. 그러니까 증여도 계약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뭐 연부취득 이런 거 배웠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세율이었죠. 세율. 얘는 그 개념만 잘 보시면 돼요.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얘가 2010년도에 취득세 등록세를 따로 냈는데 법이 개정돼서 어떻게 됐죠? 2011년도에 이 두 개를 합해서 세금을 내도록 개정했다 했죠. 근데 이때 등록세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 이거와 관련되지 않는 등기가 있는데 이 중에 뭐만 합해졌다고요? 요 취득세와 이 소유권에 관한 등록세만 합해져서 얘가 뭐를 받겠어요? 취득세 이렇게 받겠다 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면허세라는 게 있었는데 요거하고 요거 합해서 등록 면허세. 요 배경이 되게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얘가 따로따로 낼 때와 한꺼번에 낼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했죠.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때 개정되기 전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 몇 프로? 2%.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표준세 이런 게 배우는 거죠. 참고로 보시면 거기 있죠. 교재 어디 나와요?
세율은 거기 29페이지 있죠. 29페이지 그거 있고 지금 설명한 거 그다음 30페이지 보면 뭐 있어요? 세율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 세율이 표준세율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100분의 50번을 가감할 수 있고 거기 세율 쭉 나오잖아. 상속 얼마 나오죠? 그게 뭐예요? 옛날 취득세와 뭐와 합한 거다? 등록세를 합한 세율이다 그랬죠. 그럼 거기서 뭐 빼주면 2% 빼주면 걔가 뭐야? 과거에 등록세 세율이 된다.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등록세 세율을 알 수 있다겠죠. 그리고 그거 되게 중요한 기본 개념이죠. 그러면 또 우리 용어 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있죠. 요거 2%. 요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용어로 중과 기준세율 그런 데 있잖아요. 그 얘는 몇 퍼센트를 의미한다? 2%. 그러면 이거에 100분의 200 그러면 몇 퍼센트를 말하는 거예요? 중과 기준세율이 100분의 200 그럼 몇 프로를 얘기해요? 4%.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이게 계속 나오는 거라 이 개념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요게 2%라고 했잖아요. 그거의 2배니까 2는 4. 이게 4% 얘기하는 거지. 이거에 100분의 400 그럼 얼마라 했어요? 8%. 그죠? 요건 용어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2% 의미하니까 2배니까 4%고 얘는 4배니까 8%를 의미한다. 그죠? 요 용어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율의 제일 중요한 게 말했어요. 특례세율이에요. 특례. 얘가 요렇게 우리 교재도 있지만 요렇게 된다겠죠. 근데 경우의수가 4가지 있다 했잖아요. 거기 나왔죠. 둘 다 비과세. 그죠? 그다음에 둘 다 과세. 그죠? 그다음에 얘는 안 내고 등록세만 내고 아니면 취득세 내고 등록세 안 내고 이 4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뭐요? 개정되고 세율이 같다겠죠. 그럼 얘는 뭐 해주면 돼요? 비과세. 얘는요? 두 개 합해서 내면 되죠. 합해서. 그 합한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죠? 표준 세율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이게 뭐라고요?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 합한 세율이라 했죠. 그 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얘는 취득세는 냈어 안 냈어? 안 내고 뭐만 냈다고요? 등록세만 냈었으니까 지금도 뭐만 내야 된다고요? 등록세만 내야 되니까 여기서 뭘 빼주면 된다? 취득세 몇 프로? 2%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를 뭐라고 표현한다 했죠? 중과 기준세율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죠? 얘는요, 취득세 내고 등록세는 안 냈으니까 얘는 뭐요? 여전히 옛날 취득세 몇 프로? 2%. 걔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그런 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내용 2개가 특례세율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거는 전에 설명 잠깐 드렸지만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이해한다 했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뭐는 이거 딱 보고 나중에 뭘 떠올려야 돼. 얘는 여기서 이걸 빼준다는 얘기는 뭘 안 냈다는 거. 취득세 안 내고 등기만 했었다는 얘기고 얘는 취득세 2%만 내면 등기는 안 하고 취득세 2%만 냈다. 그럼 결국 이건 판단이 뭐예요?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나중에 공부할 때 얘는 등기해요 안 해요? 얘는 해요. 이걸로 따져요. 그러니까 등기하면 요리 가고 등기 안 하는 건 요리 가고. 그 지문에 보면 여기 보면 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문이 뭐라고 되세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어쩌고 나오잖아. 그럼 이름 자체가 뭐야? 환매 등기니까 뭐 해야 돼? 등기는 해야 돼. 그럼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지문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죠. 얘는 뭐라 겠어요? 취득세하고 등기를 안 한다 했죠? 여기 대표적으로 설명할 때 제가 뭐라 겠어? 임시건축을 말씀드렸잖아.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는 원래 비과세예요. 왜?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근데 얘가 1년이 넘어가 버리면 취득세를 내야 돼. 근데 모델하우스는요, 1년 초과되더라도 뭐는 안 해요. 등기는 안 하지. 왜? 어차피 철거할 거니까. 그러니까 등기는 안 하고 대신 1년 넘었으니까 뭐는 내? 취득세 2% 내란 뜻이라겠죠? 그래서 걔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얘는 이러니까 등기하고 얘는 안 하고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있죠. 그러니까 간주 취득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이 둘 중에. 생각해 보세요. 간주 취득은 이 둘 중에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거 1번, 2번 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간주 취득 1번과 2번 중에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지. 2번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외우지 않아도 걔가 왜 얘가 2번이 들어가는지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외울 때 간주, 토지, 지목변, 건축물, 건축 이거는 중과 기준세를 적용 이거보다 지금 그냥 제가 얘기했어 이렇게 설명하고 걔는 어디 들어갑니까? 그럼 2번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안 외워도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지문이 나오면 보고 얘는 이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네. 이게 기억도 오래 나고 좋은 거지. 간주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으니까
등기는 안 하잖아요. 하지만 취득으로 간주해서 뭐는 내? 취득세 2%만 내잖아. 그러니까 그 대표 주자가 여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간주 취득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그 4개 제목을 외우면 거기도 문제가 되고 여기서도 해결이 되잖아. 그럼 요 관련된 문제가 그 4개 딱 해버리면 나머지 몇 개만 외우면 되거든요. 알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외우면 너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배경이 중요한 거, 배경이. 계속 얘기하지만 숫자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외우는데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떤 과목이든 얘가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셔야 돼. 그럼 숫자는 나중에 외워도 되거든요. 근데 배경이 헷갈리면 나중에 숫자 외워도 문제를 못 풀어요. 지금은 그런 단계지. 여러분 숫자 외워서 뭐 취득세 표시를 줄줄 외우면 뭐예요? 의미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게 아니거든, 절대적으로. 그죠?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세율은 그게 중요한 얘기다. 그죠? 그 다음은 세금 냄죠? 부가징수. 얘는 신고납부인데 언제까지예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뭐가 나온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보통 징수로 바뀐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는요, 가산세, 그럼 보통 징수, 가산세 아닌 건 전부 다 뭐? 신고, 납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말이 들어갔을 때만 원금도 안 내가지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또 신고, 납부 하라고는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뭘 보낸다? 고지서를 보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거 자세히는 안 배웠지만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중가산세. 그럼 얘는 징수 방법이 뭐라고요? 보통 징수, 신고, 납부. 중가산세. 그럼 이게 뭐 가산세잖아요. 가산세. 그게 뭐야? 보통 징수지. 보통 징수. 그리고 중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그죠? 이런 거 중자 들어가니까 아 이게 또 뭐 이렇게 한다니까 나중에 그때 중개사법 때문에 그런다 했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거야. 가산세 그래야 되는데 얘는 가산세. 그러니까 대지가 1번 돼지. 자, 다음 중 가축이 아닌 걸 고르시오. 1번 돼지, 2번 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번 봐서 1번 빠크셔. 다음 중 돼지가 1번 빠크셔, 2번 요크셔, 3번 두룩젓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뭐요? 이게 다 돼지거든요. 돼지 품종이 빠크셔, 요크셔, 랜드레이스, 두룩젓이라는 게 있어. 여기 다 돼지예요. 돼지 품종이야. 다 돼지잖아. 근데 여러분 뭐래? 빠크셔인 돼지 그러면 얘는 돼지가 아니야. 왜? 빠크셔가 뭐야? 그죠? 얘는 돼지가, 걔도 돼지야. 똑같은 거예요. 얘도 가산세요. 중자부터도 가산세. 그럼 징수가 뭐예요? 보통 징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빠크셔, 요크셔 이거 아는 분들은 뭐 그걸 하셨던 거 아니면 옛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농업 배우신 분들, 농업 시골 출신들 있죠. 시골 출신들 그죠? 저 중학교 때 농업 배웠거든요. 중학교 때 농업. 그 농업 배우면 뭐 배워요? 돼지 품종, 돼지 임신기간 114일 막 이런 거예요. 염소 임신기간, 누에꽃이 온도 막 그런 거, 나무 이름 막 이런 거예요. 맨날. 뭐 오류나무 뭐 무슨 나무 뭐 해가지고 막 머리 아파요. 그죠? 골치 아프죠. 그죠? 저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워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중3 때 그 농업생이 진짜 대단히 잘 가르치신 거야. 암기 코드 그때도 만들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뭐 이런 식으로 외워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준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많이 있어요. 막 사과 품종 외우고 막 그죠? 막 이런 거 외우죠. 막 할 때 많이 했던 건데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신고 납부고 하나 기억할 게 뭐라겠어요? 얘가 60일 안에 하는데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라고 나오면 60일 그러시면 안 되고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얘는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 했어요? 간단해요. 지문에 뭐라고 나와요? 재산권 등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이라고 나와요. 지문 자체에. 그럼 걔가 등기하려면 세금을 먼저 내셔야 뭐를 해줘? 등기해 주니까 아무리 늦어도 내가 등기소 가서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는 가야 된다. 근데 그 얘기가 없으면 그냥 며칠? 60일 그러면 돼요. 근데 그 60일에 예외가 하나 있죠. 뭐 상속. 상속은요 무조건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똑같은 게 보세요. 얘가 나오면 무조건 6개월, 9개월로 풀면 돼요, 문제를. 자, 그럼 뭐예요? 취득세 신고를 상속을 받으면 6개월, 9개월이죠. 그럼 얘는요, 취득세도 내고 뭣도 내야 돼요? 상속세도 내야 되거든. 그럼 상속세 신고 기한은 참고로 언제일까요? 취득세는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내고 뭐도 낸다고요? 상속세도 내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6개월, 9개월이죠? 자, 그러면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될까요? 6개월, 9개월이에요. 상속은 다 똑같다니까? 뭔 세금이든 기간은 무조건 6개월, 9개월이에요. 왜? 돌아가셔서 하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상속 얘기면 6개월, 9개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나이트클럽을 하여, 나이트클럽. 이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을 살라고 그래. 얘는 고급 오락장이거든요. 그럼 취득세 중과세가 돼요. 근데 이걸 사가지고 일정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중과세 안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며칠이냐? 우리 세법의 취득세는요, 며칠 이내 그러면 잘 모르면 며칠 찍어라? 60일이에요. 그러면은 나이트클럽을 사가지고 여러분이 며칠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중과세 안 할까요? 60일이에요. 자, 나이트클럽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언제까지 용도 변경을 하면 중과세 안 할까요? 그렇지. 6개월, 9개월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왜 길게 줘요? 상도 치러야 되고 결정적으로 돌아가시면,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간을 길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나오면 상속은 6개월, 9개월인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상속 개시일이 돌아가신 날이죠. 근데 그날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죠.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작년 시험 문제 취득세 상속을 받으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틀렸죠. 이거 틀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이건 수업 시간에 과거에 나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이거 혹시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속한 달에 말일부터 했는데 작년 시험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나왔다니까. 근데 그걸 다 틀려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지. 그죠? 무조건 상속은 6개월, 9개월.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날짜. 그죠? 그리고 그 빼고는 며칠 이내, 그럼 며칠 찍으면 된다? 60일 찍어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면세점 같은 거 있었죠. 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면 뭐 면세점을 적용한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부가세 똑같잖아요, 여러분. 부가세가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 10%하고 또 뭐 분다 했죠? 지방교육세 20%잖아요. 얘가 왜 두 개라고 했어요? 얘가 옛날에 취득세와 등록세와 합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취득세 원래 뭐가 붙었어? 농어촌 특별세가 붙었었고, 요건 뭐요? 등록세에 붙은 거예요. 지방교육세가. 등록세가 이렇게 합해지면서 얘만 오면 안 되고 누구도 따라온다? 부가세도 따라와야 되는 거죠. 왜 따라와야 된다 했어요? 개정 전후 세율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세 낼 때 등록세 내고 지방교육세 냈었잖아. 그럼 똑같아지려면 요 부가세도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인 이유가 이 두 개 합해지면서 개정전후 세율이 같아야 되니까 부가세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따라온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취득세는 뭐가 붙었어요? 농특세 10%를 냈다는 뜻이지. 그죠? 이것도 다 그 같은 논리에 따라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잠깐 쉬다가 그 등록세하고 재산세, 종부세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나는 대로 바로 마칠게요. 잠깐 쉬다가 있습니다.